예, 안녕하세요. 우선 뉴욕에 계신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나눠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조성진이고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처음으로 미국 연주 투어 하러 간대요. 어, 그래서 네, 되게 기대되고, 네, 그러고 있어요. 미국의 연주는 처음이신가요? 제가, 연주를 하긴 했었어요. 가네기홀 장켈 홀에서 옛날에 세종 솔로리스트랑 연주도 했었고, 네. 그리고 메네스 음악대학교에서 리사이틀도 했었어요. 네. 근데 이 투어는 이제 처음이에요. 본인의 그 신드롬, 그 인기를 좀 실감하세요? 사실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사실인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한국에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별로 실감하지 못했어요. 진짜요? 예,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인데요. 그렇게 뭐, 유명하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그냥 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달라진 것 같으세요? 늘 피아노를 연주를 하고 있었었고, 콩쿨도 뭐 여러 콩쿨에 많이 나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쇼팽 콩쿨 이후에는 좀 전하고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네, 확실히 이제 콩쿠르 하고 나서 연주 횟수가 많아진 거는 사실이고요. 네. 그렇다고 뭐 제 생활이나 뭐 그런 건 비슷한 것 같아요. 콩쿠르 하기 전이랑. 근데 이제 연주가 많아져서 이제 깊은 감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피아노에다 집중하시게 되셨어요? 바이올린도 처음에는 같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피아노, 바이올린 어렸을 때 취미로 했었고요. 네. 둘 다 좋아했었는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느끼기에 피아노 치는 게 더 편하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앉아서 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바이올린보다 더 오래 연습을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피아노를 더 하게 됐고 네. 그리고 항상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었어요. 음악가가 되고 싶었었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피아노가 앉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좋다. 그러니까 스포츠 같은 건 별로 안 좋아하시겠나요? 어, 그렇게, 그렇게 잘하진 않았어요. 근데 부모님이 음악하고는 그렇게 거리가 가까운 것 같지 않은데? 근데 부모님이 음악은 그렇게 음악가는 아니셨는데 음악을 좋아하셔가지고 네. 이제 집에 음반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저희 엄마는 엄마 어렸을 때 취미로 피아노를 하셔가지고 네. 집에 업라이트 피아노 오래된 업라이트 피아노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냥 심심할 때 그냥 치고 놀면서 이렇게 해서 되게 음악은 자연스럽게 저에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희 부모님은 저 취미로 시켰는데 네. 제가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저는 피아노 시작한 뒤로는 그냥 계속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셨군요. 파리로 유학 가는 것도 본인이 알아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유학을 가기로 결정하셨다면요? 예, 이제 파리 유럽으로 일단 유학을 가보고 싶었는데 그 중에서 파리가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학교 홈페이지 뭐 찾아보면서 네 등록을 했죠. 네. 오디션 등록. 그러셨군요. 근데 굉장히 집중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 파리 유학을 갈 정도면 불어도 굉장히 잘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이제 연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인터뷰를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한국어로도 하시겠지만 각 나라의 언어로 각 나라의 그 기자들이 올 건데 지금 외국어는 어떻게 습득을 하고 계세요? 그냥 저는 영어하고 프랑스어 할 줄 아는데요. 네. 둘 다 잘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서바이벌. 서바이벌 영어, 서바이벌 프로. 네, 잘하시던데요, 정말.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뭐 뉴욕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뉴욕 쪽으로 많이 오잖아요, 음악 하러요. 근데 왜 불란서를 네. 가고 싶으셨어요? 물론 네, 제 친구들도 뉴욕 많이 가고 그리고 커티스 뭐 줄리아도 많이 가는데요. 네, 거기서도 물론 저도 거기를 생각 안 한 건 아닌데 그래도 저는 유럽에서 한번 살아보고 약간 뭔가 문화도 체험해보고 싶고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클래식 음악이 유럽에서 나온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그런 유러피안 문화를 좀 경험해보고
싶은 것도 있었고, 네. 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결정하게 됐네요. 네. 쇼팽이라는 작곡가, 음악인하고 조성진 씨하고 닮은 점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던데. 아유, 뭐, 저랑 닮은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남자라는 거 빼고는. 쇼팽 이제 진짜 천재 작곡가였고, 네. 저는 이제 그냥 연주자고, 사실 이제 저는 작곡가 중에 참 천재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거에 비하면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그냥, 겸손하기까지. 아니, 진짜 진심인데. 근데 워낙에 콩쿠르에 나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 곡 자체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뭐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뭐 나름대로 이걸 뭐 공부한다고 되는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 본인의 그 음악적인 감성은 어떻게 길러내세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냥 저는, 일단 음성을 길러내야지 하면서 뭐 노력하는 것보다, 그냥 곡을 하면 이제 그 곡의 분위기나 뭐 컨셉 이런 거를 잘 연구를 하고 그거에 맞는 소리를 찾으려고 뭐 연구도 하고 프레이징 뭐 이런 거 디테일한 거 계속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하는 거밖에 없어요. 제가 하는 거는. 음. 그러면 같은 곡을 네. 연주한 피아니스트들의 음반을 많이 들으시나요? 예. 옛날엔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는 옛날보다는 좀 덜 듣긴 한데 조금 덜 듣는 게 제 그 아이디어나 이런 거를 확실하게 하는 거에 도움을 주는 것 같고요. 네. 남의 영향을 좀 덜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 콩쿠르에 우승하고 난 다음에 정말 스케줄이 아주 살인적이신데 말이에요. 그 관리를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주회 때마다 그 레퍼토리는 어떻게 결정을 하세요? 제가 이제 그 리사이트를 할 때는 그 한 시즌 동안은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하고요. 네. 이제 오케스트라 협연할 때는 이제 제가 한 시즌 동안 한 세네 콘체르토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콩쿠르 끝나고 1년 동안 연주 활동을 해보니까, 참 체력이 중요하다고 많이 느꼈고요. 네. 그래서 그 무대 위에서는 되게 재밌고 제가 늘 하고 싶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이제 뭐 약간 여행하는 뭐 비행기 타고 이런 건 조금 힘들죠. 그래서 네. 항상 잘 자고 잘 먹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조성진 씨는 본인이 추구하는 연주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글쎄요, 그 스타일이라는 것은 저도 옛날부터 많이 생각을 해보고 개성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있는 것 같고 네. 그걸 또 인위적으로 하면 어색해지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거는 저보다는 이제 남들이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저의 음악적 특징은. 그래서 사실 자기를 평가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딱히 이렇게 추구하는 스타일이 있거나 그런 거 있진 않아요. 근데 나라마다 클래식을 좋아하는 취향이 조금 틀리지 않겠어요? 그 나라마다 연주하는 레퍼토리가 조금 바뀌게 될까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본에서 조금 많이 연주를 해봤는데, 일본은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나라보다 쇼팽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러시아 작곡가나 이제 독일 작곡가, 그런 베토벤 뭐 이런 찰코프스키 이런 작곡가를 더 좋아하는 것 같고요. 일본 사람들보다. 그래서 거기 만약에 오케스트라랑 협연을 하면 이제 요구하는 콘체르토가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러면 이번에 미국의 연주에서는 어떤 곡에 신경을 써서 준비하셨어요? 이번에 이제 리사이틀은 이제 제가 베르크 소나타 그 20세기 작곡가하고 슈베르트 소나타하고 이제 쇼팽 발라드 이제 네 곡을 하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월소 필하모닉하고는 쇼팽 협주곡 1번하고 베토벤 3번 연주할 예정이에요.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같은 곡을 여러 번 연주를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때 콩쿠르에서 연주했을 때만큼 보다 더 연주가 잘 돼요? 아니면 그때만큼 열정적이진 않으세요? 오히려 그때보다 더 열정적이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때 이렇게 좀 더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많이 있죠. 아, 진짜요? 지금도 보면 네.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지금 보면 되게 아쉬운 점이 많고 연주에서 네. 지금 치면 좀 더 잘 칠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하긴 해요. 다시 이제 콩쿠르에서 치고 싶지는 않죠. 네. 이제는 콩쿠르 나갈 일이 없으신 거죠? 예, 그래서 너무 기뻐요. 콩쿠르를 앞두고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으실 것 같아요. 엄청나죠. 하루에 연습을 어느 정도나 하세요? 근데 사실 콩쿠르 나가기 전이랑 지금이랑 비슷한데 네. 4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아, 하루에. 그럼 뭐 그 정도 연습을 하시고 또 연주에 나가시고 그러면 개인 생활은 있으세요? 많이 있죠. 이제 밤에는 이제 항상 그 연습도 어차피 못하고 이웃들 때문에 네.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혼자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기도 하고 그래요. 파리에 이제 집에 있을 때. 주로 밤에 노시는군요. 그렇죠. 낮에는 시간이 없고. 연습해야 네. 그러면은 뭐 지금 한창 나이신데 여자친구는 없어요? 이런 질문 해도 되나? 예, 없어요 지금은. 팬들은 굉장히 많던데 예, 별로 만날 기회가 없어요. 연주회 끝나고 나면 기다리는 여성 팬들이 많지 않아요? 뭐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내 데이트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네, 그런 건 아닌데요. 그냥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콩쿨 때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콩쿨 앞서서 약간 좀 뭐 떨려서 그랬는지 초콜릿을 먹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습관이신가요? 아니면은 그때 그냥 긴장해서 이렇게 초콜릿을 드신 건가요? 저도 이제 긴장 해소를 해보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네. 뭐 스트레칭도 해보고 아니면 초콜릿도 먹어봤는데 그게 도움이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도 사실 연주하기 전에 초콜릿은 가끔 먹어요. 왜냐면 이제 혹시 배고파질 수 있으니까 연주하다가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가끔 먹는데. 근데 피아노만 연습을 해서는 체력을 키우기가 어려울 텐데 따로 체력을 위해서 좀 연습하는 게 있으세요? 수영 이제 집에 있을 때 네. 시간 날 때마다 하고요. 다른 스포츠는 수영 빼고는 딱히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손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조심하긴 해요. 이제 그런 뭐 농구 같은 거는 이제 저는 안 하고요. 네. 그렇다고 뭐 장갑을 끼고 다녀서 이런 식으로 보호하지는 않고요. 그냥 오히려 막 신경을 쓰면 더 다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딱히 그런 건 안 하고 네. 손 다칠 것 같은 거 있으면 뭐 좀 조심하는 편이고요. 네네. 첫 번째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곡은 어떤 곡이에요? 제가 이제 19일에 이제 리사이트를 하는데 그때 베르크 소나타, 슈베르트 소나타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녹음한 그 쇼팽 발라드 4곡을 제가 이제 미국에서 처음 연주하는데요. 네. 예, 그게 이제 제 미국 투어 첫 번째 연주예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냥 저는 이제까지는 유럽하고 아시아에서 주로 연주를 했는데요. 네.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내년 2월에도 연주가 있고 그래서 제 꿈은 이제 항상 이제 전 세계에서 연주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냥 지금처럼 계속 연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더 좋은 연주를 하는 게 제 목표예요. 음반은요? 11월에 아마 나올 것 같고요. 네. 제가 저저번 주에 이제 함부르크에서 발라드 4곡을 녹음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음반 아마 내년 여름쯤 녹음할 것 같은데 아직 프로그램은 잘 모르겠어요. 네. 뉴욕에 오시면 먹고 싶은 한식 없으세요? 저번에 뉴욕 방문했을 때 코리안타운 갔다 왔는데 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한국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죠? 네. 자, 네. 연주회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